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전쟁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될 경우 우리가 구해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빨리 우크라이나를 떠나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바이든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관심을 전쟁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시민들의 대피 명령을 내리긴 했었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투자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부디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금리 인상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연준 총재 중에 블라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7월 1일까지 금리를 1포인트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연준이 긴급 회의를 갖게 되면서 다음 주 연준 금리 인상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죠. 저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월달이 다가오기 전에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증시는 벌써부터 이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조짐을 보이자 일제히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전쟁이 난해만해 말이 많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를 9.5%로 1포인트를 과감하게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가지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42,68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관망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의 비트코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준비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는 억만장자 빌 밀러가 비트코인은 금융재앙에 대비한 보험이다라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를 하기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보유 자산을 다양화하려는 기업이 늘어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이 급류를 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KPMG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차 대조표 추가 계획 발표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종류의 기업들이 이 회계 서비스 대기업과 연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자, 그리고 보험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자, 사람들이 보험을 왜 드냐? 내재 가치는 없지만은 만일의 사건에 대비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레바논이나 아프가니스탄,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에서 금융 재앙이 터졌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보험이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재산의 절반이 비트코인에 투자되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절반을 놓은 것이 아닌데 비트코인이 커져가지고 절반가량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무려 238만 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잊어버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동면을 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의 비트코인 관련된 움직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미주리주로 갑니다. 미주리주의 하원 의원인 필 크리스토파넬리라는 양반은 최근 미주리주 내에서 비트코인 관련 기업가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똑같은 의원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미주리주 내에서 재산세 목록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구상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미국 각 주에서 상정 및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 하루빨리 더욱더 많은 법안들이 추가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피델리티의 임원 중에 글로벌 매크로 총괄 부문을 맡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애플의 주식과 동일한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기를 도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애플처럼 도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 비트코인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지금 처자고 있는 비트코인이 238만 개나 되는 데다가 잃어버린 비트코인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와 동조화를 보이면서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어리버리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몇천 달러밖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 중이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는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백신 패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자, 트럭 운전사들에게 7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개수로 치면 16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고펀미에서 트럭 운전사들에게 1000만 달러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중지를 시킨 상황. 제가 듣기로는 해당 기부금 결국은 전부 다 당연하겠지만은 이 후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자들은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 트럭 운전사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풀인 지갑에서 1200개가량의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분석은 좀 불길한 분석이기도 한데요. 자, 비트코인 과거 69,000달러에서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 모습과 지금이 좀 비스무리하다. 여기가 고점이었었고 지금 모습이 비스무리한데 금리 인상에다가 전쟁 소식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비트코인 떨어지게 된다면 4만 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알트코인 사이코라는 분석가는 39,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흐르지 않겠나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전쟁이 나면은 더 강하게 한번 내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컴샤크 같은 경우도 4만 달러에서 42,000달러 사이까지 비트코인이 한번 내려왔다 가지 않겠느냐. 이어서는 스캇 멜커 분석가입니다. 비트코인 보시면은 여기 이 구간 45,000달러에서 위에 강력한 매도세가 있고 4만 달러에서 43,0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이 매수세가 붙어 있는데 이 사이에서 힘겨루기 및 횡보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전쟁에 대한 소문과 함께 살짝 아래로 점점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자, 비트코인이 주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주봉 50 EMA 선 위까지 올라왔었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일단 주봉 마감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봉 마감을 만약에 이 구간 한 45,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에서 하게 된다라면은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주봉 마감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위로 올라탈 수 없으면은 다시 한번 내려가는 쪽을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주 주봉 마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이제는 또 그것까지 봐야 돼요. 전염병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금리 인상까지 아주 정말 골치가 아픈 거시경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을 다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큰 사기를 벌였었던 일당이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기쳤다라고 추정이 되는 금액 2조 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 피해자들은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무슨 마이닝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이 사기에 가까운 행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동요가 엄청난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가끔 그런 글 올라옵니다. 안전수익 보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 꼬시는 글들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지우려고 하는데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조심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인으로부터 이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같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자, 한국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물귀신 작전에 걸려들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단기간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홍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자산을 투자해서 피해 확대 발생에 피해자들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꼬셔가지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나 설상가상으로 김치코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120개가량의 김치코인은 대부분이 몇 개의 거래소에 몰려 있는데 이런 경우 자전거래를 통해 가지고 시세 조정이 쉽다. 즉 전부 다 이렇게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 이 김치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잡코인들이 다 도박이죠. 얼마 전에 나왔었던 오징어 게임 코인, BTS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난장판이 또 생겼었는데 이런 코인들 들어가실 것을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웹 3.5 그리고 NFT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창작자의 새로운 수익 기회, 아마 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유튜브 측 같은 경우는 사실 창작자를 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간에 수수료를 떼먹을 생각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버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결제 옵션을 언젠가는 추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해외 트위터에서는 언젠가가 아니라 그가 당근 빠따로 추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숙명입니다. 더욱더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인투더 블록에 의하면은 이더리움을 0.1기에서 1개가량 보유한 주소 숫자 수는 545만 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많은 암호화폐들이 지금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꼭 기운을 차려가지고 언젠가 다시 한번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끌시끌하고 정신이 사나운 세상, 부디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